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본물을 이루고 진단키트가 동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항공사들의 인력 부족과 기상 악화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으나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에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본물을 이루며 긴 줄을 서도 진단키트가 동인하는 바람에 헛걸음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전염되고 있지만 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고 거듭 상기시키고 가벼운 증상자들은 치료는 물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은 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미국 내 하루 감염자들이 40만 명 내지 50만 명까지 치솟는 등 신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갖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루 감염자들이 29일에 49만 명, 7일 평균으로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주간 153%나 급증한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 때문인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 173만 명으로 2주 전에 비해 21% 늘어났습니다. 미 전역의 각지에서는 차에 탄 채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들이 수시간씩 대기하는가 하면 긴 줄을 섰다가 진단키트가 동나는 바람에 헛걸음하는 사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자녀들이나 취약계층의 성인들이 독감 증상만 있어도 응급실로 뛰어가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 검사 키트 5억 개나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해 1월에 풀릴 수 있는 키트가 많아야 8천만 개에 그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적어도 1월 중에는 코로나 검사 받기가 녹록지 않고 긴 줄을 섰다가 진단키트가 모두 동나 헛걸음하는 혼란을 계속 겪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래피드 테스트기로 코로나 검사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양성 반응이 나와도 당국에 보고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여 미국 내 확진자 통계를 잡는 데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와 대형 병원 등에서는 지나친 걱정으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면 오미크론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DC의 로셸 왈렌스키 소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증 입원 환자들은 완전히 낮은 편이라며 지나친 공포를 경계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들은 7일 평균 30만 명을 넘어 최근 2주 동안 150% 이상 급증한 데 비해 중증 입원 환자들은 평균 7만 명으로 올 1월에 비해 절반, 델타 때의 9월보다는 3만 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의심된다고 할지라도 감기와도 같은 가벼운 증상일 경우 병원 응급실로 몰려와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해달라고 조르는 상황은 피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항공사들의 대규모 결항 사태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항된 항공편만 해도 8,500여 건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항공사 직원들이 코로나로 대거 격리에 들어가 인력이 부족한 데다 겨울철 기상 악화까지 겹쳐 앞으로도 결항될 항공편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1,000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이어진 미 항공사들의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일주일째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무더기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격리에 들어간 데다 겨울철 날씨 문제까지 겹치면서 항공여행이 그야말로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은 8,500여 편에 달합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잇어웨어에 따르면 오늘만 해도 1,0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내일 취소를 예고한 편수도 500여 편에 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된 대규모 결항 사태는 오늘까지 7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승무원들이 대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여기에 겨울철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스케줄을 정상화하려는 항공사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눈이 오거나 항공기에 얼음이 낄 경우 재빙 작업으로 시간이 걸려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결항까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갑작스런 추위로 항공편 5편 중 1편이 결항되고 있다 밝혔습니다. 제플루 항공은 비행 인력 부족으로 앞으로 2주간 더 축소 운항은 불가피하다며 모두 1280여 편을 결항시켰습니다. 델타 항공의 경우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델타 항공은 결항률이 3%에 불과하지만 솔트레이크 등 일부 지역으로 폭풍우가 향하고 있어 앞으로 항공편 운항 스케줄이 더 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는 항공기에 눈이 쌓이거나 착빙 현상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제트 기류도 항공기 지연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미국 상공의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강하다며 이로 인해 비행 시간이 늘어나 항공 스케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인력 부족과 기상 악화라는 이중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항공사들의 결항 사태는 연말은 물론 새해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크루즈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크루즈 운항이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CDC는 최근 하루 수십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자 크루즈선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업계는 운항 중단은 없다는 입장인데 그도 그럴 것이 매달 크루즈 업계의 손실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크루즈 여행은 피하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고 밀집도가 높은 선박에서의 감염 위험은 더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DC에 상향된 여행 경보에도 크루즈 업계는 운항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 업계는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감염자들도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만큼 운항 중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크루즈 선박사들은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승객의 95%, 승무원의 9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지금까지 미국 해역에서 운항하던 크루즈선 86척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객실에서 격리되거나 입항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일각에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운항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자 크루즈 업계는 여행객에게 추가 항원 검사를 요구하거나 선박 내 카지노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운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엄청난 영업 손실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에 백신이 공급된 후에도 크루즈 업계는 매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크루즈사인 로열 캐러비안, 카니발 등 대표적인 크루즈사가 코로나19로 입은 손해액만 9억 달러에 이릅니다. 팬데믹과 비교하면 실적의 80%가 줄었습니다. 한때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자 희망에 부풀었던 크루즈 업계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다시 안개 속을 걷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9만 8천 건으로 다시 50년 만에 최저치인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실업수당에 도움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오미크론 여파에 다시 늘어날지도 모르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19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 줄어들면서 다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9만 8천 건은 지난 4일에 18만 8천 건과 같이 1969년 10월 이래 52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팬데믹 직전에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00여 건이 더 줄어들어 1,3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메릴랜드에선 500여 건이 늘어 3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9,600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에 비해 6,600건 감소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1만 1,000여 건으로 4,300건 줄었습니다. 반면 뉴욕에서는 1만 7,700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300건 늘어났으며 펜실베니아에서도 1만 1,400여 건으로 3,300건 증가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2월 11일 현재 217만 7,400명으로 전주보다 3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182만 3,500명으로 9만 3,500명이나 급증했습니다. 9월 초 종료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직 지급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을 위한 PUA는 13만 7,400여 명으로 3,700명 늘어났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11만 7,700여 명으로 1,300명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말에 52년 만에 최저치인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으나 2022년 새해 초반에는 오미크론의 여파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감염자들이 하루 40만 내지 50만 명으로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항공여행업, 스포츠, 공연, 식당과 소매상 등이 감염된 직원들로 서비스를 대폭 축소 또는 줄이고 있어 새해 1월 중에는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버지니아는 11달러, 메릴랜드는 12달러 50센트까지 오르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새해도 미국의 절반을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상당수 주 지역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단계별로 올리기로 입법화해놓고 2022년 새해에도 22개 주는 첫날인 1월 1일부터 다른 4개 주는 7월 1일 등 하반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새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26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마침내 최저임금 15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들이 25명 이상이면 15달러이고 그 이하이면 14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뉴욕의 수도 시내에서는 15달러, 외곽에서는 12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DC가 15달러 최저임금으로 가장 높은 데 이어 단계별로 오르려는 메릴랜드에서는 2022년 새해 첫날부터 대기업 12달러 50센트, 소기업은 12달러 20센트를 올리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새해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올린 다음에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15달러까지 올리게 됩니다. 플로리다는 최저임금을 새해 1월 1일에 10달러로 9월 1일에는 11달러로 두 차례 인상하게 됩니다. 새해 하반기인 7월 1일자로 커네티컷은 14달러로 오하이오는 14달러 75센트로 네바다는 10달러 50센트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13년째 7달러 25센트에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봉급이 올라가도 치솟는 물가 인상에는 못 미치고 있어 실질 소득은 제자리하거나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말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은 4.9% 올라갔으나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6.8%까지 급등해 실질 소득은 근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과 업체들은 각 주 정부의 목표치인 15달러를 넘겨 지급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계 공룡 아마존은 지난 2018년에 최저임금 15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새로 50만 명을 고용할 때부터 18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도 최저임금 15달러에다가 할러데이 시즌에는 2달러를 더해 17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